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2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수리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심성이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며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되는 수리입니다. 재주는 갖추었지만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위장질환이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병원 출입이 많게 됩니다. 또한 재물운이 약해서 재물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자는 가정적으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고 고독하고 외로워지게 되는 수리입니다. 그러나 늦게 결혼을 하면 부부운이 좋아집니다. 문학, 시인, 예술가로는 성공자가 배출이 되는 수리입니다. 타수리가 좋으면 간혹 대학자나 대정치가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12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수리를 보면 나쁜 수리 중에 더 나쁜 수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수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에 매우 나쁜 수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리라 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실제 임상을 해보면 12수리를 사용해도 사실 건강이 멀쩡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이 허약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너무 건강하다고들 합니다. 그럼 건강 부분은 제외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타수리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건강이 분명 나쁘게 나타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지어서 판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께서는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이 여리고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나약해지지 않으니까 이 역시 이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 수리들에 비해서 12수리는 씩씩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2수리가 적극적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수리는 아닙니다. 12수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변수도 많은 수리라고 봅니다. 성향이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나 그렇다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수리도 아닙니다. 이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스럽고 수줍어하고 낯가리고 하는 성향은 아니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밖으로 잘 표출하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분명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12수리는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잘 생기게 되니까 주의해야 되는 수리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합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물론 밖으로 배출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속으로 삭히는 타입이며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모든 수리가 타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지만 12수리도 다른 수리에 따라서 다른 성향으로 해석이 필요한 수리입니다. 타수리가 다 좋은 경우는 우울하고 소극적인 면모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싹싹한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대신 타수리가 나쁘면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나타납니다. 타수리가 흉하다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수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12수리를 사용하더라도 초년에 운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운이 없는 수리라고 하는 이론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수리가 길할 때 학습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부운에 대해서 고독을 나타내는 수리라 첫 결혼이 실패를 의미하고 배우자가 없는 수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면 전혀 맞지 않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 결혼관을 가지고 현대에 적용시킨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환경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상황임을 감지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 초창기 시절에는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운 부분은 이론과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별과 고독이 아닌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부부 이별보다는 원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타수리 배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생기는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옛날과 같지 않으므로 이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직업 부분을 살펴보면 12수리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는 수리입니다. 직장 생활에는 비교적 적합한 수리나 그 외에는 12수리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에는 결코 나쁜 수리는 아닙니다. 특히 예술과 관련된 전문직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리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능력 발휘에 영감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12수리에는 예술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성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는 적응이 어려운 수리라고 봅니다. 잘 맞지 않은 수리라고 보는 거죠. 미래 사회는 개인 능력 위주의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군 형태로 바뀐다고들 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는 12수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에는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수리는 키와 연관이 있는 수리입니다. 수리에 따라서 키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12수리는 키가 작아지는 쪽으로 작동하는 수리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타수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키가 커지는 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키가 커지는 수리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 몸이 호리호리해지면서 키가 커지는 경우가 80% 정도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키가 작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작은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12수리는 타수리들이 나쁘게 되면 여자의 경우 키가 16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도 키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작은 경우가 많게 됩니다. 타수리가 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81수리 중에서 키가 작아지는 수리들이 있는데 만일 이름 4개의 수리 중에 키가 작아지는 수리들끼리 2-3개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90% 정도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4개의 수리가 모두 좋을 경우 여간에서 키가 평균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4개의 수리가 모두 길하고 그리고 키가 커지는 수리가 배합되어 있을 경우에 이때에는 키가 전부 크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틀림없이 키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네이밍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름을 짓게 되면 안 좋은 수리들이 대부분 이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키가 평균 이하이고 심지어는 키가 매우 작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볼 때 집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을 경우 키가 큰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리성명학에서도 키가 작아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리성명학상에 키가 작아지는 이름이 되고 한자 성명학상으로도 키가 작아지는 이름이 되면 대부분 평균보다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경험이며 오랜 시간 이름을 봐왔던 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삼원오행도 함께 살펴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지만 이 부분만 따로 연구한다면 키가 크는 이름과 키가 작은 이름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재물 부분으로 넘어와서 12수리는 재물운에서 약점이 있다고 이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를 중심수리로 사용하였다면 남녀 모두 재물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생각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구나라고 예상할 것 같은데 실제는 경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많이 배출되는 수리는 아니지만 경제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로 일정 금액은 들어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땀 흘려서 번 재산 외에는 여간에서 큰 재물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수리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덕이 있는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상이 물려준다거나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단점이 되는 수리입니다. 결론적으로 12수리는 어렵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큰 부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요즘은 괜찮은 전문직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로 진출할 경우에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이런 경우는 걱정 없이 삽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큰 재물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12수리는 크게 흉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분명 좋은 수리는 아니니까 사용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인데요.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죠? 자, 여기서 현격 12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들은 길한 수리들입니다.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현격 12수리를 사용하면 성격이 내성적인 면으로 흐르게 됩니다. 현격 10이라는데 체크하십시오. 실제로 시인의 성격은 소심하고 좀처럼 말이 없고 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 많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큰 편이며 헌헌 장부였다고 합니다. 현격 12수리는 남자가 사용하면 인물이 미남은 아니나 지적으로 된다고 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현격 12에 원격 17을 사용하고 타수리가 길하면 키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격 12수리에 원격 17수리가 함께 사용되면 위험수에 빠지게 되는 수리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암흑기라서 아깝게 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 구성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되면 목숨을 잃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틀림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2차 대전 막바지라서 시기를 놓고 보면 충분히 유추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그 시대의 환경을 꼭 감안하셔서 판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평화 시기에는 절대 목숨은 잃지 않게 됩니다. 단지 사고수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반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윤동주 시인의 사례는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12수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수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